자, 우리가 어제 액션 태그 중에서 보어드하고 보어드 안에 들어가는 파람이라는 액션 태그를 이용을 해봤고, 오늘은 이제 include하고 우리가 템플릿 페이지를 만드는 그러한 기초적인 방법을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자, 여기에서 JSP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죠. 그래서 자, JSP 하고 자, include 언더바 테스트죠. 점 JSP 하고 자, 이렇게 만들고 자, 파일 이름은 include test.js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include 액션 태그의 태그를 테스트를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딴 건 없고요. 우리가 그냥 h1 태그를 이용을 해서 자, 여기에서 include 해서 언더바 테스트.jsp 페이지입니다. 이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링커를 걸기 전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액션 태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5번 하면 나오니까 여기에다가 JSP include라고 우리가 이렇게 쳐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include 하고 그리고 테스트 언더바 샘플이라고 .jsp 파일을 포함하도록 하고요. 자, 여기에서 플러시 속성을 우리가 false로 지정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하면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이 지금 테스트 페이지가 없다, 그죠? 그래서 좀 이따가 만들어주면 되고요. 자, 다시 위에 거를 복사를 해서 자, 이렇게 옛날에 우리가 예전에 페이지 지시자를 이용했던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죠? 자, 다 됐나요? 됐죠? 자, 그러면 include test 언더바 JSP, 샘플 JSP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컨트롤 N 해서 JSP를 만들어 주는데,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여기서는 뭐, 딴 거 할 거 없죠. 그냥 이렇게 우리가 include test sample JSP 페이지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서 이게 아니잖아. 네, 이렇게 해서 자, 이거는 include test sample이라고 제목을 타이틀을 주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자, include test를 우리가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실행을 하니까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맞습니까? 똑같아요. 표준 어떻게 보면, 그죠? 우리가 페이지 지시자를 쓴 거랑 이거랑 차이점이 없다라는 것이죠. 맞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페이지 지시자 말고 만약에 우리가 include 액션 태그를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얘는 단순하게 소스의 내용을 텍스트로 포함돼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딱 치면 이거에 소스를 보게 되면 자, 이렇게 테스트 페이지입니다. 테스트 페이지입니다 라고 나오고, 이렇게 도큐멘트 형태, 텍스트 형태로 포함이 되어 버린다. 그죠? 포함이 되고, 또한 이제 다시 일로 돌아오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여기에서 이거 쓰지 말고요. 그러면 자 페이지 지시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한번 해볼까요? 자 골뱅이 해서 페이지 하고 자 뭐가 있죠? 페이지 하고 include가 어디 갔나요? 페이지 지시자 중에 include 아이가? 이씨 뭐야 까먹었어. 페이지 지시자 중에서 우리가 include 맞다 페이지 지시자 중에서 우리가 이 페이지 지시자를 쓰면 안 되죠. 자 include를 써야죠. 그리고 나서 속상에다가 파일을 이렇게 넣어놓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붙여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역시 소스 보기를 하면 자 지금 어때요? 다른 내용 없다 그죠? 맞나요? 네,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맞나요? 예. 자 그래서 근데 내부적으로 어떠한 차이점이 있냐면요. 내부적으로 이 두 개를 비교를 우리가 하자면 어제도 제가 뭐 잠깐 설명을 했지만 이 페이지 지시자를 이용한 이놈은 제어권 같은 거를 가지지를 않아요. 제어권 자체를. 그래서 얘는 만약에 이렇게 이게 만약에 샘플 테스트 JSP 파일이라면 이게 이제 테스트 페이지 현재 이 페이지를 의미하죠. 그죠? 맞나요? 자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여기에서 얘 페이지를 이렇게 페이지 지시자를 통해서 들어가게끔 만들었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결과물은 얘는 제어권을 가지러 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한 페이지로 인식을 해서 컴파일을 한다는 거예요. 한 페이지로 그래서 합쳐지는 건데 이 액션 그리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합쳐지니까 텍스트로 합쳐지니까 정적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근데 엄밀히 얘기하자면 지시자나 include나 우리가 볼 때는 크게 느끼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제 액션 태그를 이용을 할 때는 페이지 처리 결과를 포함한다는 거는 동일해요. 동일한데 이거를 그림으로 우리가 좀 그려보면 자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요청을 하죠. 누구한테 이 include action 태그가 이제 요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테스트 페이지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include action 태그가 여기에 딱 존재해 가지고 이놈을 포함을 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요거는 이제 요쪽에 샘플 페이지가 이렇게 있으면 얘한테 가요. 제어권을 일로 넘겨요. 제어가 일로 빠져버려요. 제어권이 일로 빠지고 그 다음에 지 거 쭉 처리하고 다시 이렇게 복귀를 해서 제어권을 일로 넘깁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로 표시가 되고 이런 것들은 비슷하기는 하나 이것들은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우리가 테스트 JSP에서 파일에서는 B란다. 샘플 테스트 파일 이거를 이제 이용해서 실행을 했다면 그 소스가 복사가 되는 게 아니라 실행권이 넘어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근데 결과는 똑같다 그죠? 예, 결과는 똑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제어권을 넘겼다가 제어권을 일로 다시 받아가지고 그 결과를 이제 마지막 클라이언트한테 응답을 해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데요. 자, 그냥 뭐 여러분들이 이걸 쓰시든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지만 그나마 우리가 차이점이 있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그때도 설명을 한번 드렸지만 지시자, 페이지 지시자죠. 페이지 지시자를 페이지 지시자 include의 특징은 얘는 일단은 처리 시간 자체가 JSP 파일을 자바 소스로 우리가 이놈을 우리가 어차피 JSP로 만들면 언더바 자바 파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예. 그때 인터프리터 할 때 그때 자바 소스로 변환할 때 얘가 같이 처리가 돼요. 같이 처리가 되고, 두 번째 기능은 보셨다시피 현재 요청한 파일에 삽입이 됩니다. 삽입. 그리고 얘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 전달 방법에서 좀 곤란하죠. 뭐 예를 들어서 페이지 내에서 그죠? 변수를 선언한 후 그리고 그 변수에다가 값을 저장해서 전달을 해야 되죠. 특히 뭐 예를 들면 request set attribute라든지 아니면 세션을 얻어서 거기다가 값을 저장을 한다든지 등등을 해야 될 거예요. 아울러 이거의 용도는 다수의 JSP 페이지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코드나 저작권 같은 문장을 표식을 하는 게 아니라 문장을 포함한다고 보는 게 맞죠. 포함할 때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에 반해 액션 태그의 이 include 지시자 include는 얘는 복사를 해서요 그대로 붙여놓고 처리 시간은 얘는 JSP 파일이 자바 소스로 인터프리터 될 때가 아니라 얘는 요청할 때 바로 처리합니다. 요청 시간에 왜냐? 제어권이 넘어간다 그랬죠. 아닙니까? 제어권이 넘어간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페이지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청 시간에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우리가 아무리 include를 통해서 포함을 한다고 해도 별도의 파일 요청 처리 흐름을 이동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include 액션 태그를 이용해서 쓰게 되면 일로 이동을 했다가 또 거기서 다른 데로 이동도 할 수 있다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 제어권이 글로 넘어갔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얘는 데이터 전달 방법에서 상당히 페이지 지시자보다 좋은 면을 가지죠. 어떤 것 때문에? 그렇죠. 이거죠. JSP.param이라는 액션 태그를 우리가 이용하여 파라메타를 우리가 전달할 수가 있죠. 얼마든지. 맞나요? 맞나요? 그리고 이거의 용도는 비슷하기는 하나 통상 얘는 화면의 레이아웃의 일부분을 우리가 모듈화 시키고자 할 때 주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요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는 몰라도 좋아요. 그러나 그냥 레이아웃 배치를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이 페이지를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액션 태그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고 전달하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하나 적어 보죠. 자, 여기에 제가 플러시 속성을 줬는데요. 자, 여기에 보십니다. 그리고 플러시 속성을 true로 설정을 하면 포함될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에 버퍼를 다 비워버리고 포함될 페이지로 이동한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통상 false로 설정하는 게 좋은데요. 한번 우리가 이거를 true로 설정을 해서 한번 보내보도록 하죠. 어떻게 되는지. 기본값은 false입니다. 자, 이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소스 보기를 해봐도 자, 똑같아요. 별 내용 없어요. 그죠? 맞나요? 예, 별 내용이 전혀 없어요. 어차피 포함하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여기에 include 페이지 지시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보내고 자시고 뭘 하고 등등을 할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처리하고 버퍼를 비워내고 보내고 싶을 때는 true로 속성을 지정을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통상 그렇게 쓸 일은 거의 없고요. false로 설정을 하시면 돼요. 이 플러시는 그래서 웬만하면 잘 안 적습니다. 기본값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네. 요렇게 두 개의 차이점이 있긴 한데 아주 세밀한 차이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머한테는 크게 와닿지 않는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가장 좋은 거는 액션 태그를 쓰면 이렇게 JSP 파람이라는 액션 태그를 이용을 해서 원하는 파라메타를 우리가 쉽게 전달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요까지 해서 하나 끊고요.